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조금 전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떴습니다. 따따붙다 대 어벤져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알려면, 윤 대통령의 생각을 알려면 유튜브입니다.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따따붙다를 봐야 한다.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생각을 알려면 역시 유튜브입니다. 어벤져스 전략회의. 어벤져스 전략회의를 보라.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 있다. 이건 뭐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윤한 갈등, 당정 갈등 있고 난 다음에 더욱 선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튜브,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유튜브가 따따붙다다. 한동훈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튜브가 어벤져스 전략회의다. 소위 친윤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따따붙다에 모두 출연을 하고, 친한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벤져스 전략회의를 뭐 직접 이제 이 유튜브를 진행하기도 하고 여기에 출연도 많이 하는 이런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 아니어도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 내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따붙다와 어벤져스 전략회의. 이 유튜브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 기사, 이런 정치권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뭘 바꿔야 할까? 라는 부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윤심을 알려면 따따붙다를 봐야 하고, 한심을 알려면 어벤져스를 봐야 하는데, 송은재 TV는 그러면 누가 봐야 하느냐? 뭘 보고 싶은 사람들은 송은재 TV를 봐야 하느냐? 저는 간단하게 윤한 케미를 통해서 이기는 정치의 길을 찾고 싶은 분은 송은재 TV를 봐야 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따따붙다. 이게 지금 구독자가 130만 명이다. 여기에는 뭐 김재원을 비롯해서 소위 윤상현, 친윤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출연을 하고 있다. 장해찬도 출연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한동훈 까기를 많이 합니다. 뭐 대부분. 한동훈 까기를 해도 좀 성향이 다른 부분을 보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한동훈을 까는 뭐 이런 유튜브도 있는가 하면, 이 따따붙다에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하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출연을 했다. 반면에 어벤져스에는 친한계, 여기에는 뭐 처음부터 신지호입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끌고 있죠. 또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대부분 친한계다. 구자룡 변호사를 비롯해서 정광재 대변인, 김종혁 최고위원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동훈을 대변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에 신지호가 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을 해서 그 만찬을 한 것을 두고 추경호가 이 가을밤을 즐겼다라는 게 너무 한심하다. 추경호는 뭐 매일같이 이 한동훈을 까고 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주장을 해서, 또 그래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경호 측에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 뭐 내부 총질이다. 징계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 다 따따붙다나 어벤져스 모두 다 이재명에 대해서 또는 뭐 문재인에 대해서 이 사법 리스크 부분은 똑같이 비판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에서 이렇게 윤한 갈등에 의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튜브는 뭐 제가 언제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처럼 기계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 기계적인 균형은 사실은 이런 식입니다. 30분을 여당 이야기를 하면 30분은 야당 이야기를 해주는, 이게 기존의 방송입니다.
이건 뭐 사실은 공정하지도 않고 균형감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죠. 저도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균형, 공정을 찾겠다. 어느 쪽이 잘못됐느냐? 어느 쪽이 옳은 것이냐?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논평하는 것이 이게 실질적인 공정한 방송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런 유튜브들도 이제 야당을 비판하는 데는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윤한 갈등이 좀 심각해지고 앞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또 이 의대 증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좀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또 해야 될까 라는 부분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제가 짚어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송은재 TV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첫째, 리더 주변에 정치는 언제나 새를 불리는 것입니다. 정치는 새의 대결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기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뼈를 깎는 정말 소중한 자기 편에 대해서도 또 잘라내는, 이기기 위해서는, 선거에 이기고 정치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자기를 지지해온 지지층을 외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지게 되면 정말 오랜 지지층도 지는 정치, 지는 선거를 하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지를 보내고 투표를 할 때는 이겨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현실적입니다. 권력을 줄 테니까 상대방을 제압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내가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 그런데 지지를 해주었는데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지지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뼈를 깎아야 합니다. 전쟁에서도 이기는 지휘관은 부하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무작정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이겨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뭐 장엄하게 죽자, 뭐 마지막 결사대다. 전쟁에서 이런 말들이 책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치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휘관, 리더는 자기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임기가 남아있고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로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이권을 노리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모두 읽힌다면, 어떤 리더든 자신의 모든 것이 읽힌다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이걸 주변에서 모두 안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일단 리더로서의 큰 흠입니다. 리더가 고독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또 여당의 대표는 아무리 가까운 주변도 짐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특히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표정을 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지난번 만찬이나 뭐 이 윤 대통령이 체코를 갔다 오는데
이 영접을 하는 한 대표, 윤 대통령의 표정, 한 대표의 표정을 보면 뭐 구차하게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검사 출신 좋은 점이기도 하고요. 여의도 정치가 아니다. 포커페이스가 아니다. 또 검사 정치의 한계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 대해서 저도 올 들어와서 뭐 많은 이 방송을 했습니다. 거의 예측이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뭐 거의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방송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정치를 못합니다. 리더의 정치를 못합니다. 이게 친윤 친한이라 하더라도 윤심 한심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두 번째입니다. 윤한 케미, 지금 뭐 윤한 갈등은 이제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습니다. 뭐 인간적으로도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 뭐 공적으로도 윤 대통령의 사람이냐 한동훈의 사람이냐 해서 뭐 인사 정리도 일어나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갈라설 대로 갈라섰습니다. 이걸 이제 알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계속 갈라치기를 시도합니다. 윤한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니까 한동훈은 얼마 전에 또 인터뷰를 통해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못 건널 강은 없다 뭐 이렇게 받아치던데 그렇죠. 뭐 못 건널 강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 속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도 없습니다. 강 넘어갔다 강 넘어왔다가 뭐 정치권에서는 의례 있는 일이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한 케미가 이 갈등 속에서도 윤한 케미가 살아나야 한다. 뭐 어차피 갈등은 예정된 것이었고 또 오랜 것이었습니다. 올 들어와서는 계속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이제 윤한 케미가 부분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서로 다 같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죠. 이렇게 마음이 다 읽히고 있어서는 뭐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놓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윤심 한심이 다 이렇게 주변에 노출이 되면 이제 친윤 친한 뭐 계속 이 유튜브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들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들 갈 길을 가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한 케미가 살아나야 한다. 일정 부분 어떻게 살아나느냐? 같이 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미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이기는 정치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철저한 계산 속에 전략 속에 윤한 케미가 살아나야 한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지금 이 기사를 읽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올 들어서 지난 9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소위 견제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결정적인 흠집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많은 무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견제는 해도 완전히 거꾸로 뜨리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미 드러난 일입니다. 확인된 일입니다.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윤 대통령과 완전히 차별화를 해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입지는 좁아들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됐는데도 지금 보시다시피 당에서 여전히 소수파입니다.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을 뭐 꼭 장악해야 되느냐,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의 장악이 아니죠. 한동훈의 리더십이 당 전체에 지금 강력한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의 한계입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입니다. 윤심이나 한심이나 모두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과거로 이제 뭐 개인적인 관계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정치적인 관계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또 정치적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정말 이재명과 민주당 제압을 하고 이기는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또 정확하게 이 확인이 된 것이 이재명과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 재판, 사법 리스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뭐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자, 대충 뭐 얼버무리자,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 마찬가지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재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재명과 또는 문재인과 윤 대통령이든 한 대표든 어떤 형태로든 이용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검사 출신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로 갈 수밖에는 없다. 지금 무슨 타협과 협치 쪽에 무게를 실어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고, 윤한이 케미를 다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 쪽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만큼 비판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윤 대통령의 소위 뭐 가장 아픈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쪽 소위 윤심, 친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은 다 했습니다. 배신자고 뭐 이건 좌파고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무기들은 서로 지금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무기는 이런 겁니다. 서로 소위 비리 의혹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법으로, 법의 칼로 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되돌아보시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처음으로 또 광범위하게 제기를 하고 터뜨린 곳은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쪽에서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이 대장동 비리를 처음으로 터뜨렸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친윤이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서로 뭐 친윤이나 친한이나 서로 준비한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대 정원 부분.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 한 대표로서는 좀 더 강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압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김건희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 국면을 넘어가도 민주당은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국면에서 한번 접긴 해야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소하느냐, 사과하느냐, 이걸로 접어질 수 있겠느냐.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108명의 이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 한동훈 친한 측에서는 이 장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친윤 쪽에서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파국이다라고 이렇게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르렁거린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 전체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뭉치게 하는 방안, 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건 뭐 답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금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국민을 위한 정치, 이기는 정치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한동훈이 명분은 쥐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는 좀 앞섭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힘을 쥐고 있습니다.
국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 힘은 윤 대통령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점에서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심을 알려면 따따붙다로, 한심을 알려면 어벤져스 전략회의를 보라. 맞을 겁니다. 윤심, 한심 이렇게 가까운 주변에게 모두 이렇게 윤심, 한심이 읽혀서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윤한의 케미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충분히 계산하면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의대 정원, 김건희 특검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길이 보입니다. 이쯤 해서 이제는 한번 윤한 케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됐다. 윤 대통령의 표정에서, 한 대표의 표정에서 읽을 수 없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윤한만이 공유하는 윤한만의 소통. 지금 한동훈이 계속 독대해달라,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그냥 자기가 요구하는 이걸 좀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달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건 어렵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이 서로 간에 지금 직접 소통은 중단된 상태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의대 정원, 김건희 여사 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타협점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또 갈등을 빚더라도 한 번쯤 이렇게 주변에서 모두가, 유튜브에서 모두가 읽을 정도가 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마음을 다 읽을 정도가 되면, 이 책임은 윤한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리더십이 구축되지가 않습니다. 의표를 찌르는, 주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표를 찌르는 그런 행동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그런 결단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그게 윤한 케미의 일시적이든 부활을 의미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분과 의대 정원 부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게 아닙니다. 충분히 타협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도 한 대표를 완전히 깔아뭉갤 수는 없습니다. 한 대표, 물론 윤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이미 나와 있고 결심하기에 따라서 내일이라도 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윤한 케미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윤심을 알려면 따따붙다를 보라. 한심을 알려면 어벤져스를 보라. 윤한 케미를 알려면 송재TV를 보라.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